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한 국립과학관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섭니다. 국립과학관으로는 10번째, 에너지 전문으로는 유일한 과학관으로 203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 첫 회의가 이달 중순쯤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현직 군수 등 전남 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중징계를 받아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국립에너지 전문 과학관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들어섭니다. 국립과학관으로선 10번째인데요. 한편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은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한국전력, 한전 KDN 등 에너지 관련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 혁신도시에 에너지와 과학, 문화가 결합한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이 들어섭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한 과학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고 국립과학관으로선 10번째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460억 원이 투입돼 40제곱미터 넓이의 땅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30년엔 완공될 예정입니다. 과학관은 에너지의 역사와 원리,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또 지역민들을 위한 공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또 서남권에 있는 그 도서 지역까지 어우를 수 있는 과학관으로서 나주를 넘어서 전국의 에너지에 대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대한제국기 당시 남도 우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남도 우병 역사박물관. 약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 말쯤에 문을 열 예정으로 우병 관련 자료와 무기류 등을 전시합니다. 남도 우병 역사의 자랑스러운 자산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의 원천이 되도록 미래와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나주가 서남권 대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 회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어서 합의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시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6자 TF의 첫 회의가 12월 중순쯤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F 회의에서는 사전 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민간공항 이전 시기와 무안군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7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 9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요즘 기온을 잘 확인하시고 알맞는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하역 장비 개선 사업을 통해 친환경 항만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기준 국내 3위 항만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대형 겐트리 크레인이 선박과 컨테이너 차량 사이로 오가면서 쉴 새 없이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부두 내 야드에서는 야드 크레인과 리치 스태커 등 하역 장비들이 분주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항 39년째를 맞은 광양항은 이제 환경 친화형 항만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겐트리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등에 이어 다른 하역 장비들도 잇따라 경유 기반에서 전기 기반의 친환경 장비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리치 스태커 5대를 시작으로 야드 트랙터, 탑 핸들러 등
59대의 하역 장비가 새롭게 전기 동력 기반으로 전환됐습니다. 공사는 부두 운영사 주도로 오는 2030년까지 하역 장비의 100%를 전기 동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5년 정도 봐야 되니까 30년 정도? 그러면 이제 저희 자동화 부두가 29년도 개장이니까 얼추 자동화 부두 개장해서 돌아가는 시점하고 여기 장비가 친환경 장비로 좀 전환되는 시점하고 얼추 맞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양항의 항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의 협력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0억, 12, 10억에서 20억 원의 사업을 지금까지는 투입을 해서 했었고요. 그중에 해마다 14억에서 17억 원을 항만공사를 통해서 하역장비 지원 사업을 했었고 앞으로도 한 애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양항의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사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들의 야드 작업 시간 감축, 장비의 정비 비용과 시간 절감 등에 따른 상하차 지연 해소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항 스마트 자동화 항만 조성 사업에 한 발 앞서 추진되고 있는 광양항 하역장비 전환 사업, 탄소 중립 친환경 항만 조성 물론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정의 성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현직 군수 등 전남 지역 출마 예정자 3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불법 당원 모집으로 적발된 현직 군수와 군수 출마 예정자에게 각각 당원 자격정지 2년,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시키는 등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다 적발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원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는 민주당 후보로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광주시 의회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범모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광주시의회가 본인과 배우자의 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는 외국인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가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를 목표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한 공터. 관리되지 않은 잡초와 수풀이 무성히 자랐습니다. 외국인 교육기관 용지로 총 13만 7천여 제곱미터가 20년 가까이 방치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 학교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사업은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문의와 관심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이 땅을 언제까지 놀릴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도 부족하고 학생들은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든지 전라남도 그다음에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 전라남도는 신대지구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에 착수해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식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입학 수요 예측과 위탁 운영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이제 다시도 외국 교육기관 운영 사례도 이제 비교 분석해보고요. 해서 학교 정원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조달 방법 등 이렇게 학교 건립 계획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입주가 늘면서 전남의 관련 교육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교육기관이나 재단은 없는 가운데
20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한 지역의 수건이 풀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목포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사업인데요. 향후 일정과 과제를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 오감동과 석현동 일대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임성지구. 2008년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17년 넘게 멈춰선 땅이었지만 지난해 말 LH 본사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282억 원. 목포시는 주거 중심지와 친환경 도시 환경을 갖춘 8,400여 세대 2만 명이 거주할 새로운 도시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LH는 현재 지정물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을 하고 있고 목포시는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성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목포의 주거와 상업 기능이 확장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이후 지정물 보상과 환지 계획 수립 인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사업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되며 일부 공동주택은 같은 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준공과 환지 처분 시점은 2032년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성지구 개발은 전면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토지를 모두 소유한 뒤 개발된 땅을 되돌려주는 구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또 소유한 땅 중 절반 가까이를 개발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행정 절차와 공사 여건에 따라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며 새로운 도시개발이 기존 도심의 상권과 주거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의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발생 1년 만에 조류 충돌 위험 평가 지침이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공항을 건설하거나 확장할 때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표준 지침을 이달 안에 제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침에는 공항 주변의 야생 조류를 모니터링할 때 개체수뿐만 아니라 분포와 밀도,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광주시는 5.18 구묘역 민주공원 조성 사업의 설계 용역 예산으로 7억 원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진출입로 정비와 역사관 신설 등 공간 조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8 구묘역은 80년 5.18 당시 희생자들이 강제로 매장됐던 곳으로 현재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숨진 열사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3년부터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정작 우리 농어촌과 산업 현장, 자영업자들까지 1년간의 단속을 멈춰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0제곱미터 하우스에 다 자란 미나리가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농민 김상수 씨 홀로 수확에 분주합니다. 하루 2-3시간 자며 당장 보내야 할 주문량만 작업 중입니다. 키가 더 커서 줄기가 꺾이면 상품성이 떨어져 한시가 급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한 2시 정도부터 내가 저녁 포장하고 하면 8시, 9시 정도 되거든. 잠시 눈 마주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하우스 옆 작업장에서도 재배한 미나리를 다듬고 포장하는 사람이 한 명뿐. 64살,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린 이웃인데 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손입니다. 유호 1위 15개 미나리 농가 대부분 일손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여파입니다. 3개월 내지는 길게는 4개월 동안 우리가 수확을 하는 시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거래들이 없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평균 연령 75세인 동네에선 일할 사람 구할 길이 없고 농가마다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 인력사무소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을 쓰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단속은 이어졌고 김씨 마을도 지난달 단속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계 농가가 불법 취업으로 적발돼 일하던 작업자가 줄줄이 연행돼 갔습니다. 적발되면 농장주는 범칙금을 내야 하고 미등록 외국인은 강제 추방당합니다. 대구 도심 먹거리 골목의 대형 식당도 주방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준다고 해도 연락 오는 한국인이 없어 지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을 썼다가 단속을 당했습니다. 출입문 다 막고 뒤에도 문 다 막고 뭐 화장실이고 뭐 테이블 밑이고 다 변명할 틈도 없고 말릴 틈도 없고 그냥 그 신원조회 해보드리면 바로 그냥 이렇게 들고 가버렸어요. 취업 자격이 없거나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외국인 3명이 잡혀갔고 사업주도 범칙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더 막막한 건 일할 사람을 또 구하는 겁니다. 공고를 올리면은 일주일 있으면 한국 사람 한 번 정도 전화 와요. 한 번 정도 전화 오고 외국인들 하면 한 3명씩 전화가 옵니다. 당장 뭐 다 잡아가버리면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제 외국인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또. 농어촌은 물론이고 대도시 건설 현장, 제조업체, 식당가까지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 정부는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 정책에 지역 사회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추운 날씨에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편의점 한파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쉼터를 쓰려면 예의상 뭐라도 사는 건 아닌지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 막상 점주들은 그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쉼터를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겨울. 80대 남성이 편의점 앞에서 몇 시간을 앉아있다 숨졌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몸만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남성이 잠시라도 한파를 피할 수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데 최근 지자체가 점주 등과 협의를 거쳐 편의점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활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민들은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눈치가 보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이 한파 쉼터거든요. 아, 편의점이요? 네. 몰랐어요. 안 쉴 것 같은데. 눈치 보여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가고 쉬라고 해도 못 쉴 것 같은데. 밖에 추우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게 훨씬 낫죠. 대신에 전주분이 주인이니까 뭐는 사 먹으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사 먹어야 하지 않을까 눈치가 보인다는 시민들과 달리 대가 없는 호의로 편의점을 내준 점주들은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매장에 사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 나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하게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앉고 받을 거 매너 좋게 다 주고 가요. 저희 매장은 많으신 편이에요. 한 30분 그 정도씩 앉았다가 가시고 오면 꼭 사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냉난방이 다 되는 곳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가게에 가면 뭐라도 팔아주려는 마음도 좋지만 이번 겨울은 따뜻한 호의에 기대 잠시 엄발을 녹였다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파 쉼터 목록은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지도 검색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우리가 먹는 감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과육이 단단한 단감, 또 곶감의 원료가 되는 떫은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떫다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 떫은 감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떫은 감의 행정 명칭을 그냥 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꽃감철이 돌아왔습니다.
500년 된 국내 최고령 감나무가 있는 상주에선 꽃감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감 말리기 작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박수 주십시오. 꽃감의 원료는 둥시입니다. 홍시용으로 재배되는 반시와 더불어 국내 떫은 감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바로 깎아먹는 단감과 달리 떫은 감은 건조 과정을 통해 단맛을 끌어올리는 후반 작업이 필수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감 건조 시설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꽃감 건조 작업은 다음 달 초까지 꼬박 2달 넘게 진행됩니다. 꽃감의 품질도 이 건조 과정에 달려 있는데 올해는 날씨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꽃감하는 날씨는 최적으로 좋았습니다. 오전 기온이 5도 이하, 영하권으로 들어서지 않았고요. 낮 기온이 15도, 가장 건조한 날씨, 꽃감 말리기는 가장 좋았고 이런 해에는 그 꽃감의 당도도 월등하고. 그런데 꽃감 원료인 떫은 감의 이름이 농가들에겐 불만이었습니다. 건조 작업을 거치면서 떫은 맛이 단맛으로 바뀌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떫은 감 이름을 고수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8월 떫은 감의 행정 명칭을 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감과 구분하기 위해 떫은 감 이름이 행정체계 속으로 들어온 지 30년 만입니다. 떫은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라고 하는 게 별로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감 변경을 위해서 떫은을 빼고 감협의회로 바꾸려고. 전국의 떫은 감 재배 농가는 4만 4천 가구, 그중 절반이 상주와 청도에 몰려 있을 정도로 경북은 감 주산지입니다. 경북의 떫은 감 농가들은 내친 김에 현재 버섯, 호두처럼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 감을 단감처럼 농산물로 분류하는 과수체계 개편도 정부에 꾸준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올해 집중호우 때 훼손된 광주 풍영정천 자전거 도로의 횡단 교량이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풍영정천 자전거 도로 횡단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확인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산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량을 철거한 뒤 재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해당 교량은 통행이 금지된 상태로 기존의 이용객들은 1.8km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무료 검진에는 광주 지역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건강상담 등을 받았습니다. 이번 검진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젠의료재단이 장비와 인력 등을 지원했고 광주시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에 늘어나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민관합동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철새도래지 40여 곳 등의 주요 단속 대상지를 중심으로 불법 밀렵도구 수거 활동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지난달 부산과 전남 강진에서 큰 고니가 잇따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는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확산 차단에 주력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전년보다 33일 늘었고 관련 주의보는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남 40여 개 도시 대기 측정소와 10여 개 대기 중금속 측정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9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최고 기온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요즘입니다. 기온 확인 꼼꼼히 하시고요. 알맞는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목포도 8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순천 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도 다시 낮아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